도대체 헬레나가 누구야? K월드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정적을 깨부순 것은 강지훈 회장의 고함이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태블릿 PC가 육중한 원목 테이블 위로 위태롭게 내팽개쳐졌다. 회의실에 모여있던 임원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고개를 숙였다. 불과 3달입니다. 정체불명의 투자 펀드. 헬레나라는 이름 뒤에 숨은 유령 같은 놈이 우리 그룹의 지분을 15%나 삼키는 동안 여러분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강지훈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K월드그룹은 그의 아버지 때부터 피와 땀으로 일궈온 왕국이었다. 감히 누구도 그의 절대적인 지배력에 도전할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헬레나는 달랐다. 그들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점조직처럼 움직이며 마치 소리 없는 암살자처럼 K월드의 심장부를 파고들고 있었다. 그들의 자금력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 방식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하고 대담했다. 한 임원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희가 추적해본 바로는 자금의 출처가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비밀 계좌들이라 더 이상의 추적이. 변명. 강지훈은 말을 잘랐다. 추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겠지. 당장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헬레나의 배후를 찾아내. 그놈이 누구든 내 왕국을 넘보는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다. 대한민국 재계의 젊은 폭군. 강지훈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미지의 사냥꾼. 헬레나가 지금 바로 이 도시, 서울의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고 아담한 아파트, 회의실의 살벌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이곳은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윤우야, 공룡은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꼬리를 더 길게 그려야지. 차민서가 6살 아들 윤우의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며 다정하게 말했다. 그녀는 값비싼 명품 옷 대신 편안한 면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수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맑고 따뜻하게 빛났다. 에이, 아니야, 내가 본 티라노사우루스는 꼬리가 짧았단 말이야. 윤우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제법 진지하게 반박했다. 그 모습이 귀여워. 민서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누가 보아도 평범하고 행복한 모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다.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위태롭고 절실한 것인지를. 그녀는 6년 만에 한국 땅을, 이 저주받은 도시 서울을 다시 밟았다.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남자가 있는 곳, 끔찍한 상처가 묻혀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돌아와야만 했다. 바로 아들. 윤우 때문이었다. 윤우는 희귀면역 결핍 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김진우 박사가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한울대학병원에 특별치료센터를 열었다는 소식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동아줄이었다. 엄마, 나 언제쯤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축구할 수 있어? 스케치북에 공룡 그림을 그리던 윤우가 문득 고개를 들어 물었다. 아이의 해맑은 질문에 민서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창백한 뺨을 어루만졌다. 그럼 우리 윤우, 김 박사님 만나서 치료 잘 받고 주사도 씩씩하게 맞으면 금방 나아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뛰어놀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약속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악매에게 영혼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저녁이 되고
잠든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민서는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와 거실로 향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 사이로 유독 거대하고 오만하게 빛나는 건물이 있었다. K월드 그룹의 본사 타워였다. 그 건물을 바라보는 순간 아들을 향하던 그녀의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칠흑 같은 어둠보다도 깊고 만년설보다도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서렸다. 6년 전 임신한 몸으로 처참하게 버려졌던 그날의 기억. 내까짓게 감히 내 아이를 가졌다고 당장 지워. 그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라며 돈 봉투를 던지던 남자의 비정한 얼굴.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해외로 떠나야 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죽으림을 다해 살아남았다. 낮에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밤에는 잠을 쪼개가며 경제와 투자를 공부했다. 타고난 천재적인 두뇌와 지독한 복수심은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서 그 누구도 실체를 알지 못하는 거물 투자자 헬레나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민서는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는 K월드 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재무제표가 빼곡히 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우아하면서도 무자비하게 움직였다. 강지훈, 네가 나한테서 앗아간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전부 되찾아 주겠어. 네가 쌓아 올린 그 오만한 왕국을 내 눈앞에서 아주 천천히 남김없이 무너뜨려 줄게. 이것은 내 아들을 위한 나의 전쟁이야. 창밖에 K월 타워를 향한 그녀의 나지막한 선전포고는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조용한 전주곡이었다. 한울대학병원 VVIP 병동 라운지는 일반 병동의 소란스러움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었다. 최고급 호텔 로비를 방불케 하는 인테리어, 잔잔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 그리고 공기 중에 감도는 은은한 아로마 향까지. 이곳은 돈과 권력이 만들어낸 고요한 성역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고요함은 한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의해 무참히 깨지고 있었다. 이봐요. 간호사 지금 이게 마시라고 가져온 차예요. 내가 라벤더 향이 나는 루이보스 티를 가져오라고 했지. 이런 싸구려 캐모마일 따위를 가져오라고 했냐고요.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한 젊은 여자가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신경질적으로 밀쳐내며 소리쳤다. 그녀는 K월드 그룹 강지훈 회장의 약혼녀로 사교계의 새로운 실세로 떠오른 방규라였다. 그녀의 앞에는 갓스물을 넘겼을까 싶은 어린 간호사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오늘 루이보스티가 다 떨어져서 대신 심신 안정에 좋은 캐모마일로. 어디서 말댔구야? 박유라는 간호사의 말을 매몰차게 끊었다. 없으면 구해왔어야지.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인 줄 알아. 내가 누군지 몰라 내까짓게 감히 날 상대로 변명을 해. 그녀의 오만한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라운지에 있던 다른 VVIP 고객들은 잠시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내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렸다. K월드의 예비 안주인에게 밉보여서 좋을 게 없다는 계산적인 무관심이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구석자리. 차민서와 아들 윤우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서는 아들이 소란에 놀라지 않도록 그의 작은 두 귀를 부드럽게 막아주며 그림책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엄마, 저 누나 왜 저렇게 화가 났어? 시끄러워. 윤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이의 맑은 눈에는 두려움과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괜찮아. 윤우야, 그냥 조금 목소리가 큰 사람일 뿐이야.
자, 여기 봐. 트리케라톱스가 티라노사우루스랑 싸우려고 하네. 누가 이길까? 민서는 애써 아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은 그녀의 눈은 박유라의 추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약한 자를 짓밟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희열을 느끼는 저열한 인간들. 박유라의 행패는 점점 더 심해졌다. 너 오늘부로 해고야. 내가 네 병원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당장 잘라버리라고 할 테니까. 짐 쌀 준비나 해. 어디 근본도 없는 것들이 VVIP 병동에 기어들어와서 물을 흐려 어린 간호사의 눈에서 결국 참았던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만 있었다. 그 모습은 6년 전 아무런 힘도 없이 돈 봉투를 맞으며 쫓겨나야 했던 민서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상관하지 말자. 내 목표는 오직 윤우의 치료와 복수뿐이야. 이런 사소한 일에 엮일 필요 없어. 민서는 속으로 되뇌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하지만 박유라가 울고 있는 간호사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밀치려는 순간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아들, 윤우가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강자가 약자를 아무렇지 않게 억압하는 이 부조리한 광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민서는 조용히 읽어주던 그림책을 덮었다. 윤우야, 잠깐만 여기서 기다릴 수 있겠어. 엄마가 저 누나 좀 도와주고 올게. 그녀는 아들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여준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요란하게 등장한 박유라와는 달리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떠한 소리도 불필요한 행동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일어서는 그 순간 라운지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평범한 옷차림에 수수한 얼굴의 한 여자가 대한민국 재계의 폭풍을 몰고 올 그 여자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차민서는 조용히 그러나 망설임 없는 발걸음으로 소란의 중심을 향해 다가갔다. 그녀는 울고 있는 간호사와 오만하게 그녀를 내려다보는 박유라 사이에 섰다. 의도적으로 등을 돌려 간호사를 자신의 뒤에 감싸는 듯한 자세였다. 고객님, 진정하십시오. 민서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이상하게도 소란스러운 라운지 안에서 그 목소리만큼은 선명하게 들렸다. 이분은 그저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병원 측에 정식으로 항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녀의 침착하고 정중한 태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박유라는 자신의 분노에 감히 제동을 거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그것도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그랬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내용은 또 뭐야? 박유라는 민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었다. 값싼 티셔츠, 낡은 청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 그녀의 눈에는 민서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보였다. 어디서 굴러먹던 아줌마가 감히 끼어들어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당장 꺼지지 못해. 민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희미한, 알 수 없는 미소마저 띠고 있었다. 그 여유로운 태도에 박유라의 분노가 극에 달해 손을 치켜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라야, 무슨 소라냐? 라운지 입구에서부터 장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막 병원장과의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약혼녀가 일으킨 소동의 짜증이 난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병원 직원들은 그가 나타나자 허리가 부러져라 고개를 숙였다. 지훈 씨, 잘 왔어요. 저 간호사랑. 이상한 아줌마가
박유라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하소연하려던 그때 강지훈의 시선이 민서에게 가닿았다.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표정이 급격하게 변했다. 놀라움, 불신, 경악, 그리고 이내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차가운 경멸.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6년 전 돈 봉투를 던져주며 제발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져달라고 빌었던 그 여자. 죽은 듯이 혹은 어디 시골 구석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여자가 어떻게 버젓이 자신의 앞에, 그것도 VVIP 병동 라운지에 서 있단 말인가. 아, 지구 민세요. 그의 입에서 짓씹는 듯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유라의 얼굴도 굳어졌다. 바로 그 여자. 강지훈의 과거에 유일한 오점처럼 남아있던, 임신했다며 그의 발목을 잡으려 했던 바로 그 여자. 질투와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는 다시 민서를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안심했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지훈 씨,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예요. 꼴 좀 봐. 나는 또 뭐라고. 저런 행사액으로 여길 어떻게 들어왔대. 역시 버려진 여자들은 다 저렇게 되나 봐. 안 그래요. 강지훈도 정신을 차렸다. 그래, 놀랄 것 없다.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볼품없지 않은가. 그는 민서의 다리에 매달려 겁먹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작은 아이 윤우를 발견했다. 그 순간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결국 그 아이를 낳았나 보군. 그는 조롱하듯 말했다. 꼴 좋다. 버림받은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좀 알겠어. 내 주제에 감히 내 아이를 가지려 했던 대가가 바로 이런 거야. 그들의 잔인한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민서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도 분노도 원망도 없는 그 텅 빈 듯한 눈빛이 오히려 강지훈의 신경을 더욱 거슬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발밑에서 울며 매달리기를 바랐다. 그런데 네가 여긴 어쩐 일이지. 설마 6년이나 지나서 아이를 빌미로 돈이라도 뜯어내러 온 건가? 네 뱃속에 있던 게 내 아이라는 증거라도 있고. 그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그녀에게 최대한의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런 천박한 생각은 당신들이나 하는 거겠죠. 민서가 처음으로 방역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다. 내 아들이 아파서 이 병원에 세계 최고의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을 뿐입니다. 당신들을 만나러 온 게 아니니 착각하지 마시죠.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강지훈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감히 이 보잘것없는 여자가 자신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꾸를 해. 그는 이 여자를 당장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왕국에서 치워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병원 직원들을 향해 위압적으로 소리쳤다. 뭘 보고만 서 있어. 그의 고함에 모두가 움찔했다. 당장 이 여자와 저 아이, 여기서 끌어내. 우리 병원은 이런 수준 낮은 것들이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야. 저 아이는 절대로 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을 줄 알아.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병원장조차 그의 가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어쩔 수 없이 민서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윤우는 겁을 먹고 민서의 다리를 더 세게 껴안으며 울먹였다. 여마 무서워. 사방이 적이었다. 6년 전과 똑같이. 그녀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하게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다.
민서는 아들을 안심시키려는 듯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절망 대신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가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다. 그래, 강지훈, 네가 먼저 시작했어, 네 스스로. 내게 남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거야. 이제 사냥의 시간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주저하며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차민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 선 아들 윤우의 작은 흐느낌이 심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원망의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섬뜩한 고요함마저 감돌았다. 그녀의 그 평온함이 강지훈과 방유라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녀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뭘 꾸물거려 당장 저것들 끌어내지 못해 강지훈이 재차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명령에 보안 요원 한 명이 마지못해 손을 뻗어 민서의 팔을 잡으려던 찰나였다. 잠시만요. 민서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아주 작고 조용한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보안 요원은 저도 모르게 손을 거두고 뒷걸음질 쳤다. 전화 한 통만 쓰겠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은 채 다른 한 손으로 낡아 보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 모습에 박유라가 코웃음을 쳤다. 하, 웃기고 있네.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경찰 아니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 누가 와도 소용없어. 강지훈 역시 그녀의 마지막 발악을 즐기려는 듯 팔짱을 낀 채 조롱의 시선을 보냈다. 민서는 그들의 비웃음을 무시한 채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는 짧게 용건을 말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조용했지만 그 내용은 라운지 전체를 지배할 만큼 폭발적이었다. 나다. 그녀는 자신을 밝히지도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 그저 명령했다. 한울의료원 이사장에게 3분 안에 VVIP 라운지로 내려오라고 전해. 그리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10초도 채 걸리지 않은 통화였다. 순간 라운지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저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이사장 한울의료원의 설립자이자 대한민국 의료계의 살아있는 전설인 이병철 이사장을 오라가라 한다고. 강지훈과 박유라는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더 큰 소리로 비웃음을 터뜨렸다. 저 여자 드디어 미쳤나봐. 지훈 씨. 저 여자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까요? 허세를 부려도 정도가 있지. 좋아. 어디 한번 기다려보자고. 3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민서가 곧 절망적인 현실을 깨닫고 무너져 내릴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민서는 그저 묵묵히 품에 안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시간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오히려 조롱하던 강지훈의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작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1분, 2분, 약속한 3분이 채 되기도 전이었다. 딩동 소리와 함께 라운지 전용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백발이 성성하지만 정정한 노신사가 황급히 뛰쳐나왔다. 그의 뒤로는 병원장과 주요 임원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따르고 있었다.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병철 이사장이었다. 공식 석상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가 이렇게 땀까지 흘리며 달려온 것이다. 강지훈과 안면이 있던 병원장은 이병철 이사장의 등장에 거의 혼절할 지경이었다. 이사장님, 여긴 어쩐 일로? 강지훈이 아는 척을 하며 다가가려던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이병철 이사장은 대한민국 재계의 실세인 K월드 그룹의 강지훈 회장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방금 전까지 모두가 무시하고 경멸하던 차민서를 향해 있었다.
그는 민서의 앞으로 허둥지둥 다가오더니 다음 순간 모두의 입이 떡 벌어질 만한 행동을 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정점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것이다. 오래 기다리시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대표님, 그 낯선 호칭에 라운지 안에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특히 강지훈과 박유라의 얼굴은 충격과 불신으로 하얗게 굳어버렸다. 이병철 이사장은 고개를 들고 이제야 강지훈을 발견했다는 듯 싸늘한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병원장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김 원장,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하고 무식한 짓인가. 이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감히 이런 소란을 피워자네. 오늘부로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각오하게. 아이 이사장님, 그게 아니라 이 여자가. 병원장이 강지훈의 눈치를 보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병철 이사장은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그는 다시 민서를 향해 공손한 자세로 돌아섰다. 대표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윤우 군의 진료는 이미 김진우 박사가 직접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죠.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그는 마치 왕을 모시는 신하처럼 민서와 윤우를 향해 길을 안내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강지훈과 박유라는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쥐고 있던 절대적인 권력이 저 여자의 전화 한 통의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는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민서는 그들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이병철 이사장의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유유히 진료실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싱글맘이 아니었다. 그것은 베일에 쌓인 절대 권력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녀가 사라진 라운지에는 강지훈과 박유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악과 의혹 그리고 조롱이 뒤섞인 시선만이 남았다. 그들의 오만한 세상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김진우 박사와의 진료는 희망적이었다. 그는 윤우의 상태를 꼼꼼히 살핀 뒤 최신 치료법을 적용하면 완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차민서는 아들의 미래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을 느끼며 지난 6년간의 모든 고통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다. 아들의 건강만 보장된다면 그녀는 그 어떤 싸움에서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진료를 마치고 이병철 이사장이 직접 배웅하는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모자는 병원을 나서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을 이성을 잃은 맹수 같은 형상의 남자가 막아섰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방금 전의 굴욕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듯 분노로 얼굴을 붉힌 채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잠깐 나 좀 봐, 차민서. 그는 겁에 질린 박유라를 먼저 차에 보내고 마치 사냥감을 몰듯 민서에게 다가왔다. 인적이 드문 병원 복도.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게 다 무슨 수작이야. 강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며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이병철 이사장은 또 어떻게 구워 삶은 거지? 6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몸이라도 팔았나? 아니면 돈 많은 늙은이라도 물었어. 그러니까 이런 뒷배가 생긴 건가? 그는 자신의 저열한 기준으로 그녀를 판단하고 모욕했다. 그것이 그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민서는 아무런 대꾸 없이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붙잡은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힘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힘에 강지훈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윤우야, 잠깐만 귀 막고 있을래? 엄마가 아저씨랑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민서는 아들에게 다정하게 말한 뒤
다시 강지훈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6년 전의 애틋함도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포식자의 냉혹함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말해, 네 정체가 뭐야?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VVIP 병동에 드나들고 이병철 이사장을 머슴처럼 부리는 거냐고. 그의 고함에 민서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그 미소는 강지훈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깔아뭉개는 듯한 오만한 미소였다. 강지훈은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자신도 모르게 속내를 터뜨렸다. 네가 지금 뭘 아나 싶겠지만 내 회사가 지금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지 알아. 헬레나라는 유령 같은 놈이 내가 이룬 모든 걸 파괴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다. 그런데 너까지 나타나서까지 그는 자신의 가장 큰 공포를 바로 그 공포의 실체 앞에서 어리석게도 고백하고 말았다. 민서는 기다렸다는 듯 그의 말을 받았다. 유령이 아니라 채권자지. 뭐 채권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강지훈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민서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던졌다. 당신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그 사냥꾼. 사람들은 나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얼굴에 떠오른 불안감을 즐겼다. 그리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헬레나라고 부르지. 헬레나. 그 이름이 강지훈의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그의 뇌가 모든 사고를 정지시켰다. 헬레나가 차민서라고. 그럴 리가 없었다. 월스트리트를 공포에 떨게 만든 미지의 거물 투자자. 자신의 거대한 왕국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정체불명의 사냥꾼이 바로 눈앞에 이 여자라고. 6년 전 자신이 돈 몇 푼의 벌레처럼 쫓아냈던,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저 여자라고.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최근 몇 달간 그를 괴롭혔던 모든 일들,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주가 폭락, 파트너들의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겪었던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며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의 오만한 세상이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충격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강지훈,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패배자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6년 전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버렸던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쳐서 전부 돌려받겠어. 내 아들을 위해서. 그 말을 끝으로 민서는 더 이상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 윤우의 손을 잡고 당당하고 곧은 자세로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승리한 여왕의 행진과도 같았다. 홀로 남겨진 강지훈은 K월드그룹의 막강한 총수는 병원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고 말았다. 공포.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사냥꾼은 마침내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고 사냥감은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깨달았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지훈이 공포와 혼란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동안 차민서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아파트는 위장일 뿐이었다. 서울의 한눈에 띄지 않는 빌딩 지하. 그곳에 그녀의 심장 부이자 작전 통제실이 있었다. 그곳은 엄마 차민서의 공간이 아닌 사냥꾼 헬레나의 영역이었다. 최소한의 가구와 최첨단 보안 시스템, 그리고 사방의 벽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들.
스크린 위에는 K월드 그룹의 주가, 자금 흐름, 주요 임원들의 동향 등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다. 보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소수의 정예팀이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었다. 월스트리트 시절, 강지훈 같은 악덕 기업객의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을 민서가 구해준 금융 전문가 제이슨. 그리고 나이는 어리지만 실리콘밸리에서도 전설로 통하는 천재 해커 카일리. 그들은 민서에게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비전과 복수를 믿고 따르는 충실한 기사들이었다. 민서는 아들 윤호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를 한 번 본 뒤 스크린을 향해 돌아섰다. 아들의 미소는 그녀에게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그녀의 눈빛에서 온화함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지휘관의 냉철함이 자리 잡았다. 1단계 작전을 시작하지. 그녀의 나지막한 명령이 떨어지자 작전 통제실은 거대한 전쟁터의 지휘본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주먹이나 총칼이 오가는 싸움이 아니었다. 돈과 정보, 그리고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상대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훨씬 더 정교하고 잔인한 전쟁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K월드의 자금줄이었다. 제이슨은 K월드의 주요 프로젝트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준 유럽의 투자은행 총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민서가 미리 준비해둔 K월드의 분식회계와 잠재부실 채권에 대한 완벽한 보고서를 전송했다. 보고서는 K월드의 화려한 외관 속에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두 번째 목표는 K월드의 핵심 사업이었다. 카일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그녀는 불법적인 해킹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K월드가 추진하던 바이오 신약의 임상 데이터 공개 사이트에서 그들이 교묘하게 숨겨놓은 치명적인 부작용 사례를 합법적인 경로로 찾아내 저명한 의학 저널에 제보했다. 동시에 K월드의 건설 부문이 추진하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고의적인 누락 부분을 찾아내 환경단체에 정보를 흘렸다. 모든 공격은 정확했고 치명적이었다.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암세포만을 정확하게 도려내듯 민서는 K월드가 가장 아파할 급소만을 골라 타격했다. 그 시각 K월드 그룹 본사는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강지훈의 집무실에서는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려댔고 비서실은 빗발치는 보고와 문의에 마비 상태였다. 회장님, 유로뱅크에서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바이오 신약 부작용 논란으로 식약처에서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가는 폭락 중입니다. 환경단체에서 본사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악재는 마치 쓰나미처럼 쉴 틈 없이 그를 덮쳐왔다. 강지훈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집무실의 기물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차민서, 그 개같은 년이. 이제 그는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싸우려고 해도 상대의 형체가 보이지 않았다. 모든 공격은 합법적이었고 너무나 정교해서 방역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무력했다. 그의 분노와 무능함은 그룹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임원들을 닥달하고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으라며 윽박질렀다.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부하 직원들에게까지 향했다. 내부에 스파이가 있어 헬렌에게 정보를 넘기는 놈이 있는 게 틀림없어. 그의 리더십은 완전히 붕괴했다. 절대 권력자였던 그의 통제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직원들은 동요했고 임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강지훈의 왕국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다. 다시 헬레나의 작전 통제실, 하루의 전쟁이 끝나고 통제실의 스크린에는 온통 붉은색 하락 화살표로 뒤덮인 K월드의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다. 제이슨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보고했다. 보스, 예측대로입니다. 강지훈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허둥대고 있습니다. K월드의 내부 결속력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서는 말없이 그래프를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이나 기쁨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서늘한 만족감만이 흐를 뿐이었다. 이것은 복수이자 동시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다. 아직 멀었어.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전체 요리일 뿐이야. 메인 디쉬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아들 윤우의 사진으로 향했다.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지훈이 자신의 아들에게서 앗아간 미래, 그가 짓밟았던 자신의 인생, 그 모든 빚을 받아내기 전까지 그녀의 사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K월드 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헬레나라는 보이지 않는 암초에 부딪혀 좌초 직전이었다. 강지훈은 사방이 막힌 독 안에 든 쥐 신세였다. 연일 터져 나오는 악재와 폭락하는 주가. 등을 돌리는 파트너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분노를 터뜨렸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발버둥 칠수록 헬레나가 쳐놓은 거미줄에 더욱 단단히 얽혀들 뿐이었다. 무슨 방법이든 찾아내.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그는 임원회의에서 절박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 누구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다. 모두가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것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충신 중 한 명인 기획조정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를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민서가 던진 마지막 미끼였다. 기획조정실장이 가져온 정보는 실리콘밸리의 유망 AI 스타트업인 이노바테크가 비밀리에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보유한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AI 반도체 설계 특허를 헐값에 비공식적으로 매각하려 한다는 소문이었다. 이 특허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저희 K월드는 단숨에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강지훈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기회. 그의 법무팀에서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강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헬레나, 차민서, 네가 아무리 날 흔들어도 나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 이 특허로 내가 너보다 한 수위라는 것을 증명해 주겠어. 그의 오만함과 조급함이 결국 이성의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구원할 동아줄이라 굳게 믿었다. 그는 이 거래를 극비리에 추진하라고 명령했다. 거래의 조건은 까다로웠다. 이노바테크 측은 거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며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으로 자신들이 지정한 스위스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불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평생 이용해왔던 검은 돈. 해외에 숨겨둔 거액의 비자금에 손을 댄 것이다. 그는 재무 담당 임원에게 비밀리에 지시하여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자금을 세탁하고 이노바테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헬레나의 통제실 스크린 위에 붉은 점으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다. 자금 알체 완료. 덫에 걸렸습니다. 보스 카일리가 키보드에서 손을 떼며 말했다. 스크린에는 강지훈의 비자금이 여러 나라를 거쳐 마침내 그들이 만들어 놓은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로 입금되는 전 과정이 모든 기록과 함께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을 증명할,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제이슨이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강지훈의 성격과 심리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셨군요.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 아닌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을 예감하는 깊은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거래 완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이 특허를 이용해 헬렌에게 통쾌에 간 방역을 가하고 K월드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의아하게 생각하며 메시지를 열어본 순간 그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메시지 창에는 짧은 동영상 클립 하나가 들어있었다. 영상이 재생되자 화면에 나타난 것은 6년 전 날짜가 찍힌 흑백의 태아 초음파 사진이었다. 심장이 뛰는 작은 생명의 모습. 다음 순간 화면은 방금 전 그가 승인한 거액의 불법 자금 이체 확인서로 바뀌었다. 그리고 화면이 검게 변하며 하얀 글씨가 떠올랐다. 내 아들이 보낸 선물. 빚은 이걸로 청산하지.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들, 빚, 자금 이체, 헬레나, 차민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며 그의 뇌를 망치처럼 내리쳤다. 동아줄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죄는 올감이었다. 구원의 기회인 줄 알았던 것이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다.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버렸던 여자와 부정했던 아이가 해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세상은 암흑으로 변했다. 그가 무너진 신음을 터뜨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지훈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불법 외환 거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지훈은 아무런 조항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오직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에 초음파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자신이 버렸던 핏줄의 이름으로 돌아와 그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오만했던 폭군의 시대는 이렇게 가장 완벽하고도 처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K월드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연회장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총수가 검찰에 체포되고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는 소식에 온 나라의 관심이 쏠려 있었다. 연회장 내부는 패닉과 분노, 불안으로 가득 찬 주주들의 술렁임으로 시장 바닥처럼 소란스러웠다. 보석으로 잠시 풀려난 강지훈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연단에 서서 자신의 마지막 기회를 붙잡기 위해 절박하게 외쳤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금 우리 K월드는 정체불명의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국심도 책임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평생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이 위대한 기업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태의 원인을 헬레나라는 외부의 적으로 돌리며 교묘하게 동정심과 위기감에 호소했다. 그의 거짓말과 선동에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기세를 몰아 마지막 카드를 던지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병원에서 봤던 수수한 싱글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세련된 화이트 파워 수트, 흐트러짐 없는 올림머리, 그리고 세상을 발 아래에 둔 듯한 당당하고 기품 있는 걸음걸이.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자신의 왕국에 귀환하는 여왕과도 같았다. 제이슨과 카일리가 그녀의 양옆을 든든하게 보조하며 뒤를 따랐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저 낯선 여자가 누구인지 의아해하며 수군거렸다. 강지훈은 그녀를 보자마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주주총회 의장이 당황하며 물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민서 대신 그녀의 법률 대리인이자 제이슨이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다. 소개합니다. K월드 그룹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된 아테나 홀딩스의 대표 헬레나 차이십니다. 헬레나 차. 헬레나라는 이름과 차민서의 성이 합쳐진 그 이름이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베일에 쌓여있던 유령 사냥꾼의 실체가 바로 강지훈 회장의 과거와 얽혀있던 바로 그 여자라는 사실이 만천에 공개된 것이다. 민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악, 어린 시선을 받으며 조금의 동요도 없이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패닉 상태에 빠진 강지훈을 옆으로 밀어내고 당당하게 연단 중앙에 섰다. 여러분은 지난 몇 달간 한 남자의 거짓말에 속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는 힘이 있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단 뒤에 거대한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강지훈의 모든 범죄 행각을 담은 증거 자료들이었다. 그가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 내역, 돈 세탁을 위해 동원된 유령 회사들, 그리고 그 돈으로 불법적인 주가 조작을 시도한 모든 기록들이 날짜와 시간, 관련자들의 이름과 함께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방금 전 그가 애국심을 운운하며 감정에 호소했던 연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역겨운 거짓말이었는지가 낱낱이 증명되었다. 강지훈 씨는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주주 여러분 모두를 기만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폭로에서 그치지 않았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고 K월드 그룹의 현재 문제점과 미래의 비전에 대한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부실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며 투명한 지배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그녀의 재건 계획은 냉철하고 논리적이며 동시에 압도적으로 희망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복수를 위해 온 파괴자가 아니라 K월드를 되살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다. 주주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눈에 희망과 신뢰의 빛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민서는 마지막으로 강지훈을 돌아보았다. 강지훈 회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 지금 바로 표결에 붙여주시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긴급 동의안이 상정되었고 즉시 투표가 시작되었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다. 강지훈 회장 해임 동의안 찬성
91.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의 선언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강지훈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는 자신이 세운 왕국에서 모든 주주가 보는 앞에서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쫓겨났다. 이어서 민서를 임시 의장으로 선출하는 안건 역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강지훈은 텅 빈 눈으로 연단 아래 서 있는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K월드 그룹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민서는 퇴장하는 길에 무너진 채 서 있는 강지훈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귓게만 들리도록 나지막이 하지만 뼈를 깎는 듯한 한마디를 던졌다. 이게 당신이 내 아들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의 가치다. 그 한마디는 그의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내는 마지막 심판이었다. 강지훈 회장 해임안이 가결되는 순간 K월드 그룹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강지훈은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한순간에 자신의 왕국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난 이름뿐인 존재로 전락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냉담하게 내려다보는 차민서를 그리고 환호와 기대를 보내는 주주들을 번갈아 보았다. 현실감이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랐다. 차민서가 임시 의장으로서 첫 발언을 하기 위해 마이크 앞으로 나서는 순간이었다. 쾅 아수라장이 된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 등장한 것은 새로운 주주가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의 마지막 배우들처럼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나 성큼성큼 연단을 향해 걸어왔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그들에게로 향했다. 강지훈 씨, 팀을 이끄는 부장검사가 연단 위로 올라서며 싸늘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는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발부한 정식 영장입니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수갑이 강지훈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 소리는 오만했던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잠깐, 이게 무슨... 나는 억울해. 이건 함정이야. 저 여자가... 강지훈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에 처참하게 묻혀버렸다.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한 컷이라도 더 담기 위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대한민국의 황태자로 군림하던 남자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은 다음날 모든 신문에 한 면을 장식할 것이었다. 그 시각, 한 고급 미용실에서 여유롭게 관리를 받던 박유라는 휴대폰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경악과 혐오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아니라 K월드 그룹 회장이라는 그의 타이틀과 권력이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강지훈이었다. 아마도 체포 직전 그가 허락된 단 한 번의 통화를 그녀에게 건 것이리라. 박유라는 잠시 화면을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경멸적인 표정으로 망설임 없이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곧바로 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다. 그녀는 즉시 다른 곳에 전화를 걸었다. 아빠, 강지훈 씨랑 약혼 없던 일로 해요. 그리고 K월드랑 관련된 우리 쪽 자금 지금 당장 전부 회수하세요.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미련도 동정심도 없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쥐처럼. 그녀는 그렇게 그를 버렸다. 수사관들에게 끌려 연 회장을 빠져나가던 강지훈의 눈이 마지막으로 단 한 곳에 머물렀다. 그는 차민서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도, 통쾌함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이미 끝난 존재를 향한 차가운 연민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그 어떤 증오보다도 그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제이슨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아들 윤우가 있었다. 아이는 두려움 없이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존재조차 부정했던 아들, 그가 평생 알지 못할, 그리고 가질 수 없을 그의 핏줄이었다. 회사, 명예, 약혼녀, 그리고 가족까지. 그는 자신의 오만함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연 회장 밖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강지훈이 호송채 오르는 동안 연 회장 안에서는 차민서가 새로운 의장으로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바깥의 소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부패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K-월드 그룹의 투명하고 새로운 성장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녀는 즉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파괴자가 아닌 위기 속에서 회사를 구할 유능한 리더의 모습이었다. 호송차의 문이 닫히기 직전 강지훈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K-월드 그룹의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건물의 대형 스크린에는 얼마 전까지 자신의 얼굴이 떠 있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최상층 회장실의 밝은 불빛 너머로 당당하게 서서 회사를 지휘하는 차민서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완벽하게 대체되었다. 그의 존재는 지워졌다. 오만했던 왕의 완전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이었다. 6개월 후 K-월드 그룹의 본사 타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강지훈이 지배하던 시절의 권위적이고 어두웠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에너지와 건강한 희망이 가득했다. 로비에는 직원들을 위한 카페와 휴식 공간이 생겼고 모두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쳤다. 최상층 회장실. 한때 강지훈의 분노와 오만이 가득 찼던 그 공간은 이제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따뜻한 장소로 변해 있었다. 한쪽 벽에는 딱딱한 서류 대신 6살 아이가 그린 알록달록한 공룡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유럽 지사와의 계약건은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는 2배로 늘립니다. K-월드2의 미래는 그곳에 있습니다. 차민서는 화상회의 화면 속 임원들에게 간결하고 정확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K-월드 그룹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총수. 차민서 회장이었다. 헬레나라는 이름은 이제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지난 6개월간 강지훈이 남긴 부실과 부패를 모두 도려내고 회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천재적인 경영 능력과 투명한 리더십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시장과 직원들도 이제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네, 회장님, 회의가 끝나자마자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건강해 보이는 남자아이가 뛰어 들어왔다. 엄마, 나 오늘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 했어. 윤우였다. 6개월간의 집중치료 끝에 아이는 기적처럼 병을 이겨내고 이제는 또래 아이들보다도 더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민서는 방금 전까지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관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엄마의 얼굴로 돌아와 두 팔을 벌렸다. 정말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그녀는 윤우를 품에 꼭 껴안았다.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지옥을 건너왔다. 강지훈은 1심 재판에서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몰락과 함께 그에게 기생하며 부정을 저질렀던 그의 가족과 측근들 역시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박유라의 집안 역시 K월드와의 부정한 커넥션이 드러나며 큰 타격을 입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되었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 민서는 아들의 손을 잡고 회장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서울의 화려한 풍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다. 6년 전 이 도시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쳐야 했던 그녀는 이제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엄마, 저기 봐 비행기다. 우리 나중에 저거 타고 공룡 보러 가자. 윤우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제잘거렸다. 그래, 우리 아들. 이 세상 어디든 네가 가고 싶은 곳이라면 엄마가 다 데려가 줄게. 민서는 아들을 품에 안으며 약속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를 위한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에게 빼앗겼던 미래를 되찾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창조적인 복수였다. 그녀는 강지훈을 무너뜨렸지만 그의 자리를 빼앗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가 망쳐놓은 모든 것을 바로 세웠다. 그녀의 진짜 힘은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천재적인 두뇌나 막대한 자금이 아니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지키고자 했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나레이션 톤으로 전환 한때는 평범한 싱글맘으로 보였던 여자. 차민서, 그녀를 약하고 보잘것없다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그녀의 발밑에서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힘은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천재적인 두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지키고자 했던 위대한 모성애였습니다. 그 사랑이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차민서의 통쾌한 복수극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만약 그녀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처럼 시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짜릿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